힘들잖아요, 삶이. 저보다 잘 사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저 직장생활 3년 차 때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원하는 게 뭘까를 좀 고민해 봤었거든요. 무언가를 되게 높게 설정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복의 기준점을 좀 낮춰서, 습관이기도 하고 저만의 뭐랄까요, 어떤 돌파구? 삶의 돌파구인 것 같긴 해요.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의 작가 전승환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조언보다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위로가 더 크게 와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과 문장이야말로 우리가 힘들 때 꼭 필요한 위로를 건네죠. 책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곁에 서서 우리 스스로 마음속 깊은 곳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공감하고 큰 위로를 받았던 인생의 문장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수많은 위로의 말들이 공허하게만 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힘내라는 주위 사람들의 말, 너무나 쉽고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게 되는 순간들도 있죠. 그럴 때 지금 소개해드린 서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 조금 색다른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오늘 함께할 책,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작가 전승환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승환 작가님 그 팟캐스트계에서는 스타시잖아요.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아니 그 과찬이라고 하시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100만 명이 넘는 그 유저들이 있는 네, 그런 네.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언제부터 이 책 읽어주는 남자 네. 굉장히 유명한 이제 프로그램인데 네. 시작을 하신 건지. 저 직장생활 3년 차 때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원하는 게 뭘까를 좀 고민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제가 책을, 문장을, 수집을 좋아하는 아이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위로를 받고 이제 손편지도 쓰고 다이어리에 적었던 그 기억을 벗삼아서 SNS에 하나씩 이제 제가 공감했던 문장을 올리기 시작했었고요. 네. 그 문장들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셔가지고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신 게 굉장히 감사한 게 저희 프로그램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00만 뷰라는 게 굉장히 꿈 같은 숫자인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100만 명의 팔로우가 생긴 지는 한 2017년 정도에 도달한 것 같고요. 네. 2012년부터 5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글귀를 올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올리다 보니까 그 진정성을 좀 알아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글귀 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멘트 하나. 네. 그렇군요. 그걸 매일 거의 매일. 네, 거의 매일 올렸었습니다. 네. 힘들잖아요, 삶이. 네. 제가 그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회사 다니시잖아요. 네,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회사 다니시는데 매일매일 와서 그렇게 어떤 뭐 한 글을 읽고 그것을 또 올리고 한다는 거. 그 11시부터 1시까지 물론 뭐 무조건 매일 11시부터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 술 먹고 왔을 때도 책 한 장만 딱 페이지만 읽어보자 라고 해서 그 한 문장만 찾는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게 잠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안식이기도 하고 저의 위로기도 했었어서 그게 계속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에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작가님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좋아하는 것이어야만 매일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진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네.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책이 어떤 점이 좋으세요? 저는 책에 주는 그 문장의 힘이 정말로 행복한데 작가들마다의 그 경험치가 다 다르고 삶이 네. 다 다르잖아요.
그 작가님들의 삶을 녹여놓은 게 책인데 그 책 속에 있는 문장을 봤을 때 그 작가님들의 삶이 느껴지고 제가 공감했을 때의 위로가 느껴지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책, 가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서 모든 책마다 저는 다 와닿고 행복한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지금 당장 제가 어떤 책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떠올릴 만한 책이 있으신가요? 문장 하나라든지? 네, 물론 이 질문지를 먼저 받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했던 책 두 권을 그때 떠올려 봤을 때 장영희 교수님의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하고요. 네. 그리고 존 버거의 아내의 빈방이라는 책, 그 두 권이 떠올랐더라고요. 존 버거의 아내의 빈방은 사실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책은 아니었는데. 네, 저도 이제 정현주 작가님한테 소개받아서 읽었을 때 지금 내리 속에 늘 남는 문장이 그거예요. 당신의 남은 옷을 어떻게 하면 줬소. 아내가 떠나보내고 쓴 그 글들 중에 그 문장 하나가 계속 가족을 생각하게 하고 남아있는 사람을 생각하게 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옷들을 어떻게 하면 줬소. 사실은 저도 그 책을 이야기해서 지금 깜짝 놀란 게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하고 또 그 문장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네. 그 이후에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썼던 토니 타키탄이라는 그 책을 보면 그 사랑했던 아내가 떠난 뒤에 그 아내가 남겨놓은 이제 옷을 731벌의 옷을 이제 대신할 만한 사람에게 이제 입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떠나고 나서 남겨진 그 옷을 가지고 네. 어떤 느끼는 어떤 그 빈자리에서의 외로움 같은 게 참 일맥상통한다라고 네.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갑자기 울컥해졌어요. 아내분이 떠나신 건 아니죠. 아닌데, 네. 그렇죠. 그 외로움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어떤 그 문학적인 그 상징이라든지 대상 같은 것이 있었을 텐데 네. 존 버거와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참 남겨진 옷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작가님에게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저도 약간 울컥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렇다고 누가 떠난 건 아니고요. 네. 자, 책 읽어주는 남자로서 이제 팟캐스트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이제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도착한 것이 바로 가장 최근에 낸 이 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이 제목을 떠올리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작가님조차도 말하자면 이 책을 써나가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라고 아마 물어보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물론 지금도 계속 물어보고 있고요.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결국 매 삶의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항상 물어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떠나서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뭘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결국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린 정말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구나. 네, 관성에 의해서 밀려서. 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고 무엇에 머물러 봐야 되는지 네, 그 이야기들을 이제 책 속에도 담아 주셨습니다. 네, 자, 책의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외로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외롭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그냥 받아들여라 라는 쪽으로서 사실은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네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책에 허수영 시인의 문장을 가져다가 외로울 땐 더 외로워져야만 하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뭐 예전 고전책부터 해서 한 번씩 둘러보면 결국 뭐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외로운 것인가. 그 시대의 사람들도 늘 해왔던 인문학적인 고찰인데. 그렇죠. 뭐 5천 년 전의 고민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것을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잘 이겨낼까에 대한 외로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허수경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로움은 결국 자기 혼자 극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괜찮아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이 저를 위로하는 거지 제가 스스로 위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 중에 더 외로워지는 것. 그래서 더 깊이 빠져서 정호승 시인의 바닥까지 가본 사람이 바닥을 못 봤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그 외로움의 끝은 아무도 모르니 혼자 끝까지 들어가 보고 결국 혼자 나올 수 있는 힘은 자기가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외로움은 더 외로워져서 그 외로움을 겪고 난 뒤에 스스로 좀 일으켜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죠.
외로울 때 외롭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부산히 해봐야 결국 그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더라. 네. 차라리 그럴 바엔 그 외로움에게 말을 걸고 네. 그 외로움의 어떤 가장 깊은 곳까지 한번 내려가서 그 외로움의 본질이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것. 그게 네. 우리에게 오히려 필요한 것은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방법으로서 책을 읽는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문장에서 사실 저는 빵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다 보면 그냥 심심해도 책을 읽으시고 네. 네. 그 즐거울 때도 책을 읽으시고 집에 가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습관처럼 한 문장을 읽으시는데 네. 심지어는 외로울 때마저도 책을 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때 읽는 책은 평상시에 읽는 책과는 조금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감성 에세이를 주로 찾아서 읽고요. 그리고 물론 책만 읽지는 않습니다. 네, 음악도 듣고 영화도 많이 보긴 하는데 스스로 탐독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문장을 찾아서 이리저리 책을 뒤져보고 이 문장이 맞다 싶으면 멈춰서서 계속 생각해보는 습관이기도 하고 저만의 뭐랄까요, 어떤 돌파구, 삶의 돌파구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나의 어떤 외로움 심정이 있을 땐 그 외로움을 이해할 것 같은 친구를 찾듯이 네. 그 외로움과 어떤 다 있을 것 같은 책들을 골라내서 그 책들을 읽고 네. 거기서 내 마음과 맞는 문장 앞에서 머문다. 어떤 작가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한 시간의 책 읽기로 사라지지 않는 고민 따위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 시간의 책 읽기만 있으면 내 머릿속에 모든 것들을 다 잊을 수 있다라고 했던 한 작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나와주신 작가님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네. 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힘내라 하고 더 열심히 살아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그렇게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문장 앞에서 저도 한동안 이렇게 멈춰 있었던 게 뭐냐면 혹시 이 문장은 작가님이 본인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또 한 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요. 되게 아동바동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 해결되는 건 없고 계속 힘들기만 하고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서울의 아파트는 살 수도 없고 뭐 그런 다양한 것들 아무튼 외로움과 힘든 점들을 계속 겪어왔던 터라서 심지어 뭐 취업 준비생 때는 이력서를 100개 넘게 써서 겨우 한 군데 인턴으로 합격해서 지금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다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쉽지는 않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글을 저한테 쓴 거와 동일한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더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 네.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생산적인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사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일, 맞아요. 쓸모 있다라고 주장하는 무엇인가. 이것이 결국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의 살아있는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대접해주지 않았구나. 그냥 사회를 위한 회사를 위한 도구로서만 우리를 몰아붙였구나. 네. 그러니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줘야만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하는 그 고민에서 이런 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저도 신입사원 때는 10시, 11시에 늘 퇴근했었는데 그러니까요. 회사가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10년 차인데 퇴근 시간도 조금 빨라지고 그렇게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그 분들,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들이 너무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게 다 맥락이 일치되는 것 같긴 해요. 네. 적어도 저희 세대까지 혹은 저희 윗세대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또 충분히 그만큼 뭔가를 돌려주려고 네.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소위 밀레니엄 세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젊은 세대들을 보게 되면 그만큼 열심히 일했음에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네. 그 어떤 그 막막함과 절망감 속에서 이제 스스로를 위로해야 하는 시대가 됐구나 그렇죠. 하는 이야기를 또 이 책에서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보상 심리가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무언가를 했을 때 이게 나한테 무언가 돌아오겠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그냥 스스로
힐링하고 스스로 위하는 것을 찾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네. 안타깝긴 하긴 하는데 굉장히 무거워졌네요. 네.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이런 책을 쓰신 작가님들은 자기 인생에 통달한 분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되는 일에서 버둥버둥 거리다 결국은 모든 일을 다 놔버리는 상태로 가게 되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하루의 시간이 시작될 때 또는 뭐 한 시간의 시간이 시작될 때 혹은 하루의 마감이 있을 때 하지 못한 것,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네. 이 문장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작은 성취라고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는 것보다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책 한 페이지를 읽어도 괜찮다. 그중에서 좋은 문장 하나만 찾으면 굉장히 성공한 하루가 아닐까라는 내용과 조금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조금씩 하다 보면 제가 성취감도 높아지고 자존감도 좀 높아지고 내가 이걸 했다라는 것들 이런 게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삶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너무 높은 걸 바라보지 말고 특히 SNS에 다 비교하고 저보다 잘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기준점을 높이는 것보다 그냥 낮게 잡고 이것만 성취하면 그냥 하루가 조금 윤택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네, 얘기해주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그 빅데이터 분석가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SNS는 쇼윈도다. 자신이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진열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신들이 진실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인데 네. 그것을 이제 디지털 고해소라고 부르더라고요. 정말요? 네, 거기 이제 말하자면 자기 욕망이 거의 다 드러나니까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혹은 뭐 남의 험담하는 것 이게 거기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서 그 빅데이터를 돌려서 이 포털 사이트에 등장한 검색어를 다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외로움, 슬픔, 힘듦 이라는 단어들이 행복이나 어떤 만족 뭐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 결국 우리의 진실을 보여주는 건 SNS가 아니라 바로 디지털 그 사이트에 있는 검색창의 검색어들이다. 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작가님의 삶에도 어떤 힘든 시간들이 반복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계속해서 또 찾아오는 순간들도 있을 때 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책이나 문장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작가님도 책이 많이 실 테니까 어느 순간에 뭐 이사하고 이러면 막 정리하잖아요. 야 이건 더 이상 안 볼 책이야 하면서도 이 책은 계속 내가 볼 책이야 라고 책꽂이에 꽂아놓는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정말로 버릴 수 없는 책이라고 하면 피천득 시인의 인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를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네, 되게 많은 분들께서 인연이라는 그 꼭지에 그 글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뭐 아니 만나기도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장수라는 꼭지가 있어요. 거기서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고 살아온 삶을 뭐 상기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장수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것도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이 쌓이고 쌓여서 여기로 인도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은 저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되게 영광스러운 순간에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추억을 회상하면서 흐뭇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그 피천득 인연의 장수라는 꼭지라서 그 책은 제가 진짜 두고두고 늘 보곤 합니다. 네, 버릴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이 쌓여서 지금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네. 저도 문득 떠오르는 문장이 있네요. 우리는 그 힘겨운 역경을 극복하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네. 우리는 사실은 이제 힘든 일들, 좋지 않았던 일들 자꾸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하고 없었던 일처럼 무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더 단단해지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은 그 많은 지나간 것들이 다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이제 만나게 될 독자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문장 속에서 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위로받기도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고민해 보게 되는 시점들이 오잖아요. 네. 그래도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제 인생의 문장들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담아왔던 제 삶을 좀 지탱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줬던 문장들과 함께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삶의 순간순간에서 이 책을 펼쳐보면서 저와 공감했던 문장들을 함께 공감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위로점이나 미래지향적인 자기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무언가 삶의 지탱이 될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 문장들 속에서 나도 뭐 나름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힘들더라도 좀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이 문장 속에 있구나. 또는 이런 작가님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위대한 작가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나도 뭐 해결해 나갈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연대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깨동무한치 이제 도와주는 그 연대야말로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책은 말하자면 위대한 작가들의 이야기를 빌려오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적고 또 그 생각이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파되어 나가면서 시대의 어떤 연대를 이루는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전승환 작가님과 함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출간 기념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 가 있겠습니다.